이제 모두의 냉장고, 모두의 서재, 모두의 서랍, 뭐 모두의 지갑 이런 걸 시도했는데 그 공간이 이거 모두의 것이야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가장 최근에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어쨌든 이제 경수쌤이 맺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관계망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항상 깊이 있는 교감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금 더 깊어질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응원만 보낼 때가 있고 막 그렇게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요새 가장 뭔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들인지. 공유 공간 너머와 공유 공간 디딤돌 뭔가를 시도할 때는 거기에 많이 올리게 돼요. 아, 그리고 순천에는 그 풀뿌리자치 교육지원센터 여기가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마을교육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별로 이 마을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하고 연결된 망이 한 220명?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결된 망이 되게 그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정서적으로 저하고 좀 비슷하고 또 지향도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기쁨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각 동네별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가장 그 애정하고 있다. 네. 경수쌤도 뭐 같이 뭔가 그 하기도 하시고 뭔가. 이제 마을 학교를 우리 그 제가 아이쿱 생협 이사장을 할 때 그 마을 학교가 전라남 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어요. 그때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분이 전에 같은 교회를 다녀서 저한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5년 전이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 학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도 활력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순천이라는 지역사회가 그동안 이제 평생학습이나 도서관 문화나 뭐 각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학교와 연결됨으로써 이 개인에게도 활력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굉장한 활력을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5년 전부터 그 순천에서 처음으로 마을 학교를 시도했죠. 그래서 마을 학교를 4년째 했고 이제 올해도 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하는 어떤 정담회 이런 게 있거든요. 정담회?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떤 교육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담회가 지금 그 3년 넘도록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되고 있고 그 220명 정도의 카톡방에 모여진 사람들이 이번 달에는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것에 관심 있는 시민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도 오고 순천시청 관계자들도 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 담당자들도 오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안을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정서적으로 되게 안심이 돼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보게 되고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이것에 되게 그 카톡방은 그 마을 교육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합류가 된 건가? 아니요. 그 처음에 이제 마을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순천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시장 선거 정책 공약에 현재 시장님이
그 내용을 공약으로 마을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약으로 내거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그 평생학습과 담당 그 주무관이 그 국가 공모 사업 중에 이 풀뿌리 교육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모를 내서 순천에서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민과 간이 함께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임경환 쌤하고 원래 기존에는 지금 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어떤 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그러면은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정담회를 만들자. 그래서 한 달에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하자 하고 이제 그 공무원하고 이 센터장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명, 네, 20명, 지금은 이제 220명, 지금 또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아주 중요한 기사가 있다. 그러면 공유해서 그 인식이 확대되는 거죠. 일상적으로도 서로 그 학습이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장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되고 지금도 되게 안심이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디딤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디딤돌 요새 어떠신지. 그 디딤돌이 소식이 요새 좀 뜸한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두려운 상황. 지금 오늘 700 몇 명 나왔더라고요. 순천에? 네. 오, 엄청 많이 나왔네. 계속 500명, 600명, 700명 이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200명에서 700명 이 사이로 계속 그래서 한순간에 여러 사람에게 민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디딤돌에서 이제 작년에 해왔던 것은 뭐 장터도 했는데 거기가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 더불어숲이라는 교회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온종일 온마을 온종일이라는 그 청소년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온마을 온종일은 학교에서 더불어숲? 네, 교회? 더불어숲 교회. 그리고 온마을 온종일. 온마을? 네, 온마을 온종일. 온종일. 네. 이거는 뭐라고요? 학교에서 그 징계당한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 있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지역에서 좀 돌봐주라 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도 작년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정말 지역에 이런 힘이 있구나.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징계당한 아이들 또는 뭔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그곳에 왔을 때 일단 환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나 학교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벌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학교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 마음만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가수가 되고 싶다 또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에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하고 1대1로 인터뷰를 엮어주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기 전에 질문지를 쫙 만들거든요. 근데 그냥 기자들처럼 질문지를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지 문제니까, 절실하니까.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헤매던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감동했던 건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다 바쁜데도 더 중요한 게 이 일이다. 이 아이들은 지금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지금 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이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주 바쁜 사람인데도 사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자기 일정 고려하지 말고 여기 일정에 맞게 일정을 잡아라. 이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함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 감동이 되고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목했을 때, 집중했을 때, 사람들이 착해지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난 아무튼 경험이었어요. 또 심지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같이 아이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욕심스럽게 막 고기를 엄청 먹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고기를 애한테 더 주기 위해서 다른 상에서 가지고 와서 애한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따뜻함, 뭐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되게 감동했었는데 이제 디딤돌이라는 공간에서 이 공간이 주는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관공서나 이런 데가 세팅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었어. 이것이 주는 어떤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초라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아이들이 되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되게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디딤돌을 그러면 이제 꾸려가시는 분들은 지금 몇 분 정도 돼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협동조합 구성원은 9명 정도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네, 사회적 네. 협동조합 만드신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결된 사람들은 한 뭐 6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냥 어쨌든 꾸려간다는 게 딱 그때 그 시기에 제일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 꾸려가는 거지 뭐. 네.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뭐 자기 관심이 있을 때. 네. 근데 장터에는 대부분 관심이 있더라고요. 장터를 통해서 일단 재미있고 또 자기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그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디딤돌 시작하실 때 공유 공간 디딤돌이잖아요. 어쨌든 박경 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 영감을 받은 게 공유 공간 너머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유 공간 너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유 공간 너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제 상태가 굉장히 좀 힘든 때였어요. 몇 년도지 그게? 2017년? 7년? 그때 만드셨나? 네, 그 벌써 5년 됐네, 5년. 네, 5년, 네. 그 즈음에 그 제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좀 힘든 때였는데 그 공유 공간 너머에 갈 때 양옥집이잖아요. 근데 마치 아주 따뜻한 어떤 그 공간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모두의 냉장고, 모두의 서재, 모두의 서랍, 뭐 모두의 지갑 이런 걸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그 공간이 이거 모두의 것이야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착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 이를테면 냉장고에 가보면 잼도 되게 고급진 잼이 들어있거나 예, 또 그 요리도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요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교대 근무를 하고 이럴 때였는데 잠깐 가서 쉬었다가 출근해야지 하고 들렀는데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놓은 빵이랑 김치랑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좋은 사회를 바라면서 자기 것을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갖다 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보다 더 교회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한 3년 정도 공유공간 너머에서 이렇게 뭐 활동을 했다기보다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놀면서 아, 사람들이 이런 공유를 경험해 본다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의 제 삶은 이런 좀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을 좀 만들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50세 이후에는 좀 더 재미나게 살 어떤 공동체를 좀 만들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고 또 누군가가 자기 건물의 1층을 그냥 쓰라고 내주기도 하고 해서 그 공간에 이제 디딤돌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눈앞에 공간이 주어졌어. 이 공간을 그냥 쓸만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 공간을 쓸만하게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그 아는 분한테 좀 봐주라 했더니 와서 이렇게 쫙 둘러보더니 아, 돈 안 들이고도 예쁘게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 뭐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작업을 또 다 진두지휘 해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간을 만드는 과정도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될까 싶은 이런 마음 약간 좀 칙칙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공사를 한 10번 정도 하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모집해서 10번 정도 하고 딱 만들어 놨더니 그 공사를 도와줬던 분이 만드는 과정에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사진을 내주고 사진 전시회를 또 연 거예요. 뭐 사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진을 판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좀 더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공간을 만들면서 들인 어떤 마음, 정성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부르나 싶을 만큼 되게 재미난 사건들이 되게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특히나 이제 더불어숲 교회, 예, 그 교회는 이제 우리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했던, 부목사님을 했던 분이 아, 이런 기존 교회의 틀에 벗어나서 정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공간을 같이 이제 쓰게 됐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온마을 온종일 사업도 하게 되고 그 건물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떤 기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부르는 게 아닐까. 아무튼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참 신기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구나.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서도 뭔가가 계속 만들어졌네요. 사용도 되고. 예.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아, 우리 그 안에 채울 물건을 살 돈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필요한 물건이 있는 사람들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물건, 뭐 냉장고, 에어컨, 책상, 뭐 이런 것을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이렇게 세팅했던 것 같아요. 다 얻어서. 굉장하네요. 이 순천의 어떤 관계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외부자의 시선으로 너머를 볼 때 어쨌든 박경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본인 인정하시죠? 제가 너머 밴드를 한때 열심히 봤거든요. 거의 모든 사진에 박경숙이 있었어. 그래서 박경숙 선생님이 디딤돌을 만든다고 하실 때 솔직히 속으로 약간 걱정을 좀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공유나 환대의 문화라는 것이 어떤 보편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지만 또 한편에 조금은 애를 써서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라서 너머에 이렇게 모여있던 에너지에 어떤 힘들이 있는데 박경숙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돼 걸출한 활동가 한 명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아무래도 이 나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나눠 써야 되니까 또 본인이 또 주도해서 만드시니까 디딤돌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면 너머가 좀 소외받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어떠셨나요? 지금 너머 요새 어때? 제가 소식을 못 들었네. 아, 너머는 지금도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여행을 오거나 또 특히 청년들이 여행을 올 때 게스트하우스로 잘 쓰이고 있고 그 너머라는 공간 때문에 순천의 이미지가 순천에는 너머가 있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가면 쉴 수 있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되게 순천의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 이제 너머에서 뭐 해왔던 뭐 장터나 이런 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 또 공유 공간 너머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마을 교육이나 이런 걸로. 뭐 지금, 그렇죠. 근데 박경수 선생님은 잘 안 가시는 거죠, 요새는. 아, 너머에, 네, 잘은 못 가죠. 어쨌든 그래서 디딤돌이라는 공간 또 다른 너머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공유의 느낌을 풀어 나가고 있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경환도 지금 별량에 살고 있는데 별량에서 뭘 엄청 많이 하대? 네, 모닥모닥이라는 또 공유 공간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거기서 무슨 서점인가 헌책방인가 네, 헌책방.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게 정말 이런 놀라운 재미를 만드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삶에 엄청난 재미를 주는구나. 내가 이제 너머에서도 경험하고 디딤돌에서도 경험했지만 우리 집에서도 이런 경험이 이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경숙쌤의 삶의 키워드는 공유 문화의 전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아, 재미죠. 공유 문화의 재미를 누린다. 뭐. 요새 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 고민되시는 거, 아, 내면의 고민들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그 절기놀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선생님 근데 뭐 하나 하시면 엄청 꾸준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으니까 그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절기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미리서 제가 이제 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제 삶을 되게 깊이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고 또 이 자연에 우리 집에 있는 그 하나하나에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게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공부 과정이거든요. 그 공부 모임도 있고 그 생명으로 돌아가기 그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순천에서? 네네. 그걸 같이 하고 있어요. 절기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내가 답을 하면서 되게 내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무튼 기후위기가 연결된 어떤 사람들이랑 이 기후 너무 걱정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연결되는 이런 방식이 일단 저 자신을 되게 따뜻하게 하고 저 자신을 그 편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하루에 차지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우리라고 할 때마다 항상 어색한데 아직까지도 이 생명평화적 삶을 지향하는 이 관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되게 힘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라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는 삶들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지만 뭐 여전히 그 사회 운동들, 뭐 노동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의미 있고 우리가 더 연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무너져가는 일상들 이런 것들이 여전한 것이 그러면 좀 슬프기도 하고. 저는 그때 20대에 그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 체력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그 각종 질환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관지염 한 3년 동안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염이 이어졌고 그 이런 질병들 덕분에 제가 이런 생명평화 결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을 이겨낼 힘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생명평화 결사 그 도법스님이 걸을 때 아이쿱 생협에 이제 오셔서 그때 이제 잠깐 참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사장이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이사였어요. 10년 넘어서. 네네. 그때 온숨 CD를 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CD를 틀고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비염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절을 할 때는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 비염의 기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절을 열심히 했어요. 절을 열심히 했고, 그것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정말 100명도 넘게 선물한 것 같아요. CD?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절만 꾸준히 해도 이 코로나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텐데 왜 이런 좋은 문화는 전파를 안 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요새 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건강하니까 그래요. 나는 약간 부실하니까 절을 안 하면 그냥 내가 만족스러운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부실한 게 그 복이에요. 부실한 게. 저도 뭐 엄청 건강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또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요즘에 네. 어때요? 이렇게 막 거의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 그건 재미있으니까 다니겠죠. 재미도 있고요. 나의 정체성을 올해는 뉴스 생산자로 가볼까? 뭐 이런 느낌이 있고 공부기도 하고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 삶의 화두 같은 건데 그 공동체는 결국 또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미세 10년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지역들을 이런 뉴스를 생산한다는 핑계로 가서 계속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아무튼 정리가 더 잘 돼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촬영하고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귀찮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돌아다니까 먹고는 살아 교통비는 나와야 되니까 가서 막 얘기해보고 그러면 약간 잡법 같지만 저만큼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두루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돌아다니는 김에 소식들 내가 전해줄게. 뭐 한 달에 한 3,000원씩만 내봐 뭐 이런 느낌이죠. 조만간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그 클립들을 짧게 또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이제 꼭지를 나눠서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건데
뭐 사람들이 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뭐 2,000명인데 다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그들을 경수쌤이나 경수쌤 정도 되니까 그걸 다 봤지 거의 다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보게 되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구독 신청을 하면 메일로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 보낼까 하거든요. 2주 동안 만나서 이제 편집해 놓은 클립들을 쭉 리스트를 정리해서 메일로 싸줘. 그런 리스트 제목들을 보고 요건 보고 싶네 그러면 찍어서 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재밌네요. 근데 일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일이 될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냥 그 시간 투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좀 뭐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편집 열심히 예쁘게 하려고만 안 하면 사람들이 뭐 화면보다 어쨌든 내용에 더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런 소식들 들으면 그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박현수 쌤 이야기도 내가 볼 때 다른 지역에 아마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순천에서는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3,000원 받을까 하는데.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인데 그 중에 한 10%만 200명만 신청하게 해보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